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1일 재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행사가 있어서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청와대의 조국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지금까지 정부 출범 후에 최저입니다. 40%. 그 다음에 부정론 53%. 2주 전에 비해서 부정론은 4% 올랐고요. 긍정론은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한 번의 여론조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무슨 반전을 위한 카드를 쓰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정직한 또는 솔직한 그들의 얘기를 제대로 캐치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정도 아니면 국민소통수석 정도가 기자들한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브리핑하는 거. 우선 그 얘기를 하나 들어보시죠.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 정치인데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지지율이 최저 몇 프로까지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 뜻이고, 그 국민의 뜻을 업어서 결국은 촛불 집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의기소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지지율이 올랐을 때 춘풍추상이라는 글귀를 머리맡에 걸었던 기억이 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춘풍추상, 대인춘풍, 지기추상, 최근담에 나오는 어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지기추상, 본인한테는 추상처럼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기춘풍, 대인추상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를 추상처럼 대하는 태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언론인들이 분석 역할을 하고 그 분석의 결과들을 저희가 듣고 논의를 해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 원인이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한국 갤럽 조사에도 보면 인사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히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그걸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국무총리한테 물어보나요? 대변인이 물론 뭐 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대변인의 그 말솜씨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마 그 기자들이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다른 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여하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걸 살펴서 늘 국정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라든가 뭐 표현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 청와대 대변인들, 청와대 수석들, 공보수석들 다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다고요? 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서한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보냈다는 서한입니다. 당직자들한테 보냈다는 서한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리 트루만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을 인용을 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뭐 자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또는 그 늘 새기고 있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인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는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마틴 루터가 여론조사를 했다면 종교개혁이 가능했을까? 뭐 이런 트루만 전 대통령의 그 말을 소개를 하면서, 자, 옳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나아가야 한다. 절박한 사람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박하기만 하면 승리하나요?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배지를 달 수 있습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뜻이 드러났으면 그 뜻을 겸허하게 받들 줄 아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지, 확신과 신념만 있으면 꿋꿋하게 밀고 나가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편향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이거야말로 확증 편향입니다.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삼철. 그런데 그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이 사람이 내년 총선에 기획을 한다고 하는데, 자, 확신과 신념만 있다면 뭐 국민의 뜻은 무관하다, 뭐 거의 그런 개념으로 들립니다. 과연 그런지 내년 총선에서 한번 결과를 보시죠. 또 하나는 제가 여권 핵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조국 사태가, 조국 리스크가 결코 만만치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권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 뭐 특별히 무슨 대책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뜻에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러다 국민들 좀 화내다 말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국 장관 끝까지 밀고 갈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여권의 핵심들은 조국 장관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마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조국 장관을 이 즈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사퇴시키거나 또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거취 문제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법을 찾으려면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진단 자체가 잘못되면 처방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심각하게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것을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고 정신병 약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의 종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단이 똑바로 있어야 처방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여권 핵심은 제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진단 자체가 잘못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단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와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황태순 TV에 같이 나오는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명박 정부 때 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대학 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얘기는 늘 약간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가 민심을 가장 모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와대가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맛에 맞지 않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면 청와대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완전히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걸 정치인들은 마사지 한다고 그럽니다. 약간의 손을 봅니다. 손을 봐서 대통령이 또는 정무수석 비서관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김연광 전 정무비서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여론조사 올라오는 게 보면 이 바깥에서 하는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와대가 여론을 가장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그 김연광 전 비서관 외에 여러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먼 얘기입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임 중에 여론을 좀 잘 전달해서 나한테 전해달라, 나한테 여론을 좀 체크를 해서 전해달라 하는 얘기를 주로 누구한테 하냐면 기자들한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 이런 기자들 일부하고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기자들은 그때 기계가 있었던 기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또 기계가 있었던 기자들을 모으죠. 본인을 마구 비판하는 예를 들어서 송건호 동아일보 기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과정에서 지금 바깥에서는 각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당시 중앙정보부 있었죠. 경찰 있었죠. 그 당시에 보안사령부 있었죠. 다 있는데도 그런 데 것도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기자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창구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개설해놓고 있었고 간혹 보면 야당 의원들도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불려갔다는 사람 정대철 전 의원, 김상현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다 가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당의 얘기, 국민의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그 사람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다 듣습니다. 물론 옆에서 차시철이나 박종규나 이런 사람들이 쿡쿡 찌는데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 얘기를 한답니다. 또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나중에 연루됐던 문부식 씨나 이런 사람들도 청와대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건계 변호사 잘 아시죠? 30살 정도의 서울시경국장을 했던 이건계 변호사가 쓴 회고록에도 보면 유경수 여사가 이건계 변호사의 부친이 사실은 군 출신입니다. 이용문 장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일가하고 잘 압니다. 근데 유경수 여사가 어느 날 부르더니 이건계 변호사,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죠. 당신은 이건계 검사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시중의 의견을 당신이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간혹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야, 너 청와대 들어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 붙잡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편 사람들만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청와대는 영원히 국민들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확신과 신념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의 어느 정도까지 강탈을 할지 현재 그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면 청와대가 레임덕 상황에 몰리는 것도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